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자, 답은 3번인데요. 자, 3번이 먼저 왜 틀린 문장인지 살펴보면 국토기획법 제11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장이 되고, 자, 1번부터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면, 자, 먼저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자, 중앙이에요. 중앙. 가끔 지방으로 나오는 오답 지문이 있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법 제10조 3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는 문장이 되어 있고요. 2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법 제15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할 때 절차이고요.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이 변경이거나 수립 모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 제16조 5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4번에서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번으로 이어지네요. 바로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나왔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이어서 시 또는 군의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자,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하고요.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관할도지사가 수립하고요. 그리고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번에는 관할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요. 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도지사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답이 보이시나요? 자, 답은 2번인데요. 자, 1번부터 어떤 문장이 틀리고 어떤 문장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번을 보면, 자, 이 부분에 빠져 있으면 뒷부분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단서 조항에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자, 시가 조정구역의 목적이 나오죠.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자, 5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정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시가화가 되는 것을 조금 늦춘다는 얘기예요. 어떤 도시가. 자, 이런 것들을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자, 시도지사가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었는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되지만 국가기획과 연계된 사항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을 제안받은 자. 자,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자, 다음 각호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 1호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이 보기에 나왔던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3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다만 4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에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용도지역의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자, 용도지역은 무엇이 있죠? 자, 살펴보면 법 제36조에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지고, 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이 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도시와 가장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각 용도지역의 정의들도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계획관리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번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번 집단 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번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답이 보이시나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왜 틀렸는지 법을 통해서 알아보면,
용도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나와 있고요. 제3항.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시장입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자,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을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신설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럼 1번부터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1번은 법 제36조 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은 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누가 하든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그 중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지는데 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번은 집단취락지구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외에 자연취락지구가 있고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나열되어 있지 않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비도시 지역이죠. 자,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주거나 상업, 공업 이란 타이틀로 나와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면 그 문장은 틀리게 되겠죠. 자, 5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을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방제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번엔 지구단위 계획이네요. 자, 계속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번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번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몇 번이 답일까요? 자, 4번이 답인데요. 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을 때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 그 중에 6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용도에 따라서 면적당 주차 대수는 얼마,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통하여서 그 주차장 설치 기준을 2배를 늘리는 거죠.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인데요. 자, 지정 목적들이 이러한 경우랍니다. 첫 번째,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거는 26회 때도 나왔던 문제이죠. 자, 2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3번,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 진입 구간을 지정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최대 몇 퍼센트?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80%가 아닌 100%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수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그리고 관광단지와 보기에 있는 관광특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법 제51조 3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자,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다만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자, 법 제52조 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자, 1호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2호와 4호의 사항을 포함한 1호부터 쭉 나오는 사항 중에 이 2호와 4호의 사항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2호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가 4호가 되겠고 그리고 5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또 지구단위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자 이러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바뀐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호와 4호 자 이 부분만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자 5번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 등이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3번,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답은 5번인데요. 자, 법 제138조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먼저 2항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 상위계획인 광역도시 계획 또는 국가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보기 지문에서는 도지사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법조항에서는 거꾸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조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주어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3항이죠. 시, 군,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의 방식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장관은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고요. 자, 공모 방식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자, 이 127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고,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그래서 보기로 넘어오면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고 했고,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지자체장은 특별시장부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법 제134조 내용이에요. 이 법에 따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만약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36조에. 자, 어떤 사항들이냐면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에 해당이 되는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번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용지비도 산입된다.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번.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같다.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되게 화가 나는 문제였죠? 자, 답은 4번인데요. 자, 기반시설 계수를 외워야 될까요? 사실 시간이 엄청 남아 돌면 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외울 시간에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계수, 그렇다고 기반시설 유발계수 나왔다 하면 무조건 찍기보다는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법 제68조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의 사항에 용지비용은, 자, 용지비용의 산정이에요.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용지비용 산정할 때 들어가는 내용인데,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용지 환상계수와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기반시설 유발계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집중되는 시설들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교육연구시설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이 부분들은 뭐 외우면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외우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요. 이해하면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왜 맞는 내용이 되는지 살펴보면, 자,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자, 설치하는 데 드는 표준시설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가대상 건축 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에서, 자,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길게 법 제68조 2항에 나와 있고,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용지 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는 용지 비용도 포함이 된다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과 대상 및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 제70조의 7 제1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합이 아니에요. 자, 5번.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요. 자, 부과를 받은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납부 기일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2년 내에 분할 납부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토지의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2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설치 대상인 사업의 규모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 계획시설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부터 왜 오답인지 또 3번은 왜 정답인지 살펴보면 자, 1번 법 제47조 제1항의 내용 단골 손님이죠. 자, 1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자,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죠. 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5년이 아닌 10년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경제자구역, 정비구역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 3의 내용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자, 공동구에 수용하는 시설이 1호부터 6호까지래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그리고 7호와 8호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7호와 8호, 가스관과 하수도관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법 제44조의 제2항의 내용입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 오답입니다. 5번은 제48조 1항의 내용이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결정의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년은 매수 청구권 발생하는 시점이고 20년은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공간시설인데요. 공간시설에 자연장지, 즉 장사시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네,
자,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에 보면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면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쯤에 있었죠. 그리고 2번 유통공급시설은 유통공급시설에 방송통신시설이 있고 3번 방제시설에는 하천 있고요. 자, 공간시설은 쉽게 말해 우리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은 아니겠죠. 자, 5번은 폐차장,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되고요. 이건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번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번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번 행정처민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법 제8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이 틀렸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2번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법 제86조 제4항의 내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의 특별시장,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장관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번 법 제87조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자, 대상 시설도 포함이에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은 법 제94조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자,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서류의 내용을 공시하여서 송달로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번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답이 보이시나요? 자,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는데요. 2번은 내용을 읽어보면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어찌 보면 맞는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서는 명확히 오답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법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서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3조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공동구는 제4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그렇다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왜 맞는 지문인지 살펴보면 먼저 1번은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대상입니다.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자,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 부분의 광역시설의 정의는 자, 둘 이상의 특별시부터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자, 봉안시설이나 도축장 모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광역시설에 포함될 수 있고요. 4번 법 제45조 제2항의 내용으로서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옮겨왔죠.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누가 하냐?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5번 법 제45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예전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대해서 숫자를 암기하고 또 문제들이 그 해당 숫자를 보기로 지문을 출제했는데요. 26회부터는 비교하여서 용도지역별로 비교하여서 높고 낮음의 비교가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숫자로 많이 외우셨지만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은 저는 어떻게 했죠? 자, 저는 숫자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분류했어요. 용도지역별로 숫자를 외운 것이 아니고 자, 80%부터 300% 이상까지 해놓고 자, 가장 낮은 지역인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부터 일반까지 쭉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 전용공업지역이 연결이 되고 300% 이상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자, 기역 주거지역이고 리을 주거지역이에요. 자, 준주거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준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으니까 리을보다는 기역이 뒤쪽에 있고 자, 니은과 리을 공업지역을 비교하는데 공업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 중공업과 일반 공업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자, 가장 낮은 것이 자, 일반 주거지역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공업지역에서도 일반과 준리 350, 400으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 준주거와 어휘풀 이상이니까 기역. 이 표를 색깔을 중심으로 제가 예전 만든 영상에서도 숫자로 외우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색상으로 대충 순서를 익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해당 지역의 의미, 용도 지역의 의미를 알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28회 기출문제 잘 풀어봤고요. 자, 긴 시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기출문제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 인증샷을 truthonrows@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9회 기출문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